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예. 근데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근사치를 계산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비순환 무한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꽤 오랫동안 계산을 해봤는데 계속 나오던데?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해 상대방이? 더 해봐. 더 계산을 해봤는데 계속 나온단 말이야. 아, 유리수 아니야. 더 해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증명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귀류법이라는 증명 방식을 사용할 건데, 귀류법이라는 증명 방식은 처음 보는 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내에 사용하는 증명 방식은 딱 4가지밖에 없으니까 잘 보세요. 알겠죠? 첫 번째 직접 증명. 직접 증명은 주어진 명제를 그냥 직접 참여 보이는 거예요. 직접 참여면 보이는 거. 알겠죠? 두 번째는 간접 증명법인데, 간접 증명법은 대우 증명법과 귀류법이 있으니까 총 3개가 추가했다고 보면 되죠. 근데 대우 증명법은 공수2에서 배울 거예요. 귀류법도 사실 거기서 나올 건데 여기서는 살짝만 납대기로.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은 대수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증명 방식 없어요. 그거 알면 되니까. 자, 루트 3이 귀류법은 이제 기본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합시다.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정수분의 정수거든요. 기존에 있던 정수를 가지고 유리수를 만든 거니까 정수분의 정수로 B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루트 3도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근데 이 유리수는 우리가 충분히 약분해서 서로 소인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라고 간주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증명 과정의 핵심이니까 증명하실 때 이걸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빠뜨리면 증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B는 뭐라고 볼 수 있을 거냐면 루트 3A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 네. 양변을 제곱하면 뭐를 얻냐면 B의 제곱은 3A의 제곱이다. 이걸 얻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3에다가 정수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3의 배수잖아요.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변이 3의 배수이면 좌변도 3의 배수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의 제곱도 3의 배수가 되죠. 근데 B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B도 반드시 3의 배수입니다. 안 그럴 수 없어요. 야, B의 제곱이 3의 배수인데 B가 3의 배수가 아니려면 B가 루트 3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걔를 제곱해서 3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불가능하죠. 얘는 정수니까. 예, 그래서 따라서 B가 3의 배수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B는 3의 배수니까 B를 3K, K는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이 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9K의 제곱은 3A의 제곱이 되니까 정리하면 A제곱은 3K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3의 배수죠. 그러면 A제곱도 3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A가 3의 배수가 되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면 B가 3의 배수고 A도 3의 배수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면 A와 B가 서로 소인 정수라는 조건에 모순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는 A, B의 서로 소 조건에 위배된다고 할게요. 위배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둘 다 성립할 수 없다고. 서로 손인 상황하고 이 상황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유리수라고 본 게 틀린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류법이라는 증명 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증명 자체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죠. 근데 귀류법의 귀자는 돌아갈 귀자거든요. 어디로 돌아간다고? 오류로 돌아간다고. 오류 발생. 그러면 처음에 네가 잡은 게 틀린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귀류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잘 나오는 증명이니까 증명 자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정한 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럼 제가 한 것처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다음 배워볼 건 뭐냐면 정수의 분류입니다. 정수의 분류는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야, 여기서 나는 짝수홀수를 모른다. 손 들어봐. 짝수홀수나 뭔지 모른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그럼 여러분 모두 정수의 분류를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짝수는 뭐가 짝수죠? 2의 배수예요? 짝이 있는 수 괜찮아요? 또 다른 표현. 0과 2의 배수.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어요. 또 다른 표현.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수. 맞아요. 홀수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수.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2로 나눠야 되는데 3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나머지 0인수 있을 거고, 소위 3의 배수. 3으로 나누어 나머지 1인수 있을 거고, 3으로 나누어 나머지 2인수 있겠지. 잘 생각해봐. 1, 3으로 나누어 나머지 1인수야. 2, 3으로 나누어 나머지 2인수야. 3, 3으로 나누어 나머지 0인수야. 4, 3으로 나누어 나머지 1인수야. 5, 3으로 나누어 나머지 2죠. 6, 3으로 나누어 나머지 0이죠. 1, 2, 0, 1, 2, 0, 1, 2, 0, 1, 2, 0 이런 식으로 반복되잖아. 그러면 3으로 나눠서 모든 정수를 나누면 나머지 0인수랑 나머지 1인수랑 나머지 2인수랑, 물론 정수는 무한계지만 개수가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반복돼서 배열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수들을 우리가 세 그룹으로 쪼갤 수 있는 거죠. 짝소수는 두 그룹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4로 나눈 나머지 중에서 분류하면 4개의 그룹이 되겠죠. 나머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5면 5개의 그룹이 되겠죠. 이렇게 신나게 막 쪼개면 돼요. 괜찮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이제 일반적으로 적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때는 방금 제가 숫자로 예를 들어준 걸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정수 A를 양의 정수 B로 나눈 몫을 Q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죠. 그럼 A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BQ 플러스 R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워요? 기침한 친구들이 있네. 그죠? 이때 나머지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감사합니다. 당연한 건데 왜 답변을 안 해요? 당연한 거죠? 예. 요거로 나타낼 수 있죠. 이를 이용하면 모든 정수를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는 뭐겠어요? 0, 1, 2, 땡땡땡 b-1까지겠죠? 그죠? 예. 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를 정수의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짝수일 수만 있는 건 아니다. 앞으로 너네가 3을 기준으로 이제 나눠서 분류할 수도 있고 4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5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이건 계속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이럴 때 써먹습니다. 자, 밑에 문제 봐볼게요.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자,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정수.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수 중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4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인 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 어떻게 하는지 알아? 1부터 100까지 써요. 아니면 1부터 100 사이 3의 배수를 다 써요. 그 3의 배수를 다 4로 나누고 있어. 나머지 1인 것만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1부터 100까지가 아니고 1부터 1000까지면 선생님 종이 좀 더 주실래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좀 아닌 것 같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수의 분리입니다. 물론 저는 몹시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12n 더하기 9꼴임을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일단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 떨어진 꼴이니까 얘는 3m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3으로 나누어 떨어진 수는 3m. m은 정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정수를 물어보니까 이 m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 m을 4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m은 4n 꼴일 수도 있고 4의 배수란 얘기예요. 4로 나누어 나머지 0이란 소리죠. 그 다음에 m은 4n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m은 4n 더하기 2일 수도 있고 m은 4n 더하기 3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3m은 뭐가 되겠냐면 당연히 12n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3m은 뭐가 되겠냐면 12n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에서 3m은 뭐가 되겠냐면 12n 더하기 6이 될 거고 네 번째 케이스에서 3m은 뭐가 될 거냐면 12n 더하기 9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3m이 결국은 뭐예요? 4로 나누면 나머지 1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탈락이죠. 4로 나누면 나머지 0이니까. 얘도 탈락입니다. 4로 나누면 나머지 3이니까. 얘도 탈락이에요. 4로 나누면 나머지 2니까. 얘는 맞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딱 1이죠. 맞잖아요? 네. 이해하시죠? 따라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는 12n 더하기 9 단 n은 정수입니다. 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자마자 12n 더하기 9라고 썼잖아.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 이 짓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지. 이걸 좀 빨리 하는 법 알려줄게. 빨리 하는 법 알겠지? 어떻게 빨리 하냐면
얘는 3으로 나눈 거가 아무튼 궁금한 거잖아. 얘는 4로 나눈 게 궁금하지. 3과 4의 최종비를 생각하면 10이잖아. 일단 12n을 써.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나머지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11까지죠. 그 0부터 11까지 중에 어차피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0, 3, 6, 9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0, 3, 6, 9 중에 어차피 12에는 4로 나눈 나머지 0이잖아요. 나머지 1에만 찾아. 그게 누구예요? 9예요. 그래서 9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는 과정이지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풀 때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그냥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체득하면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하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해하시죠? 자, 12n 더하기 9꼴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때 n은 뭐라고 했어요? 정수라고 했지. n에다가 이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0을 넣어도 12n 더하기 9는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n은 0부터 가능하거든? 얼마까지 가능하겠니? 7? 뭐라고? 근데 물어본 건 이게 아니다. 문제를 제가 착각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구해놓으면 좋아요. 알겠죠? 저 위에서 얘기한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4로 나누어 나머지 1인수를 구한 거죠, 지금. 예. 그럼 총 몇 개예요? 8개죠. 근데 이건 건화예요. 문제 바뀌어놨네. 예, 건화예요. 예, 건화니까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될 게 이건 어차피 필요하긴 하니까 알겠죠? 3의 배수의 개수를 셉니다. 3의 배수 몇 개죠? 33개.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의 개수를 셉니다. 이건 몇 개죠? 야, 100은 4로 나눠 떨어지지. 그러면 4로 나눠 나머지 0인수, 1인수, 2인수, 3인수가 다 똑같아. 개수가 몇 개겠어? 25개요. 이해하시죠? 예. 네. 그 다음에 방금 구한 거 이 8개 어떻게 써먹는 거야?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지. 예. 네. 따라서 33 더하기 25 마이너스 8 하면 되죠. 왜냐면 전 겹치는 거니까 두 번 세줬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몇 개다? 50개다 라는 거 할 수 있죠. 실제 답은 이거예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누면 나머지 1인 자연수니까. 한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할게요. 금방 끝나요. 자, 보세요. 정수 ABC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0, 1, 2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러면 A는 3M 꼴이구나. B는 L로 할게요. M 말고. L에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3L로 할게요. 네. B는 3M 더하기 1이구나. C는 3N 더하기 2구나. 이때 L, M, N은 정수입니다. 이거 똑같은 문자 쓰면 안 된다, 친구들아. 3L, 3L, 3L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다 근처 인수밖에 안 모이니까. 네, 그런 뜻이 아니니까. 자, 이거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실제 같으면 이런 거 구하기 되게 힘들 거야. 근데 이렇게 썼으니까 AB 더하기 C의 제곱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L 곱하기 3M 더하기 1 그리고 3N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괜찮아? 자, 이걸 전개해보면 9LM 더하기 3L 더하기 9N 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4가 되거든. 잘 봐. 여기까지 다 3의 배수지. 그러니까 요 앞에는 전부 다 3으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나눗셈은 쌤이 무슨 나눗셈이라고 했지? 그렇죠. 덜 된 나눗셈. 그러니까 실제 나눗셈은 뭐냐면 이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 말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일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모르면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정수의 분류의 기법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가 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본인만 손해다. 모르면 본인만 손해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bx 더하기 c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자, 아까 위에 b는 뭐라고 했냐면 3m 더하기 1이라고 했었고 c는 3n 더하기 2라고 했었죠. 이때 n은 정수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 x는 모르는데 x는 어떻게 처리해요? x도 어차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x를 다음과 같이 쓸게요. 3k 더하기 r. 이때 k는 역시 정수고 그 다음에 r은 어차피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안 돼요. 나머지니까.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bx 더하기 c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m 더하기 1 곱하기 3k 더하기 r 더하기 3n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거든. 자, 이제 정리해보자. 그러면 9mk 더하기 3mr 더하기 3k. r은 이따 쓸게요. 더하기 3m 먼저 쓰고 그리고 r 여기다 쓰고 2 여기다 쓸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무엇임을 알아요? 그렇죠. 3의 배수임을 아는 거죠.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뭐를 결정할 것이다? 나머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 2인데 어차피 r이 0, 1, 2밖에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r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어요. 0일 때 안 되고 0일 때 되고 1일 때는 3이 되니까 안 되죠. 2일 때는 4가 되니까 나눠봐야 나머지 1이니까 안 되죠. 나머지 2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r 값을 고를 때 요 나머지 2하고 그 다음에 r은 0, 1, 2밖에 안 된다. 따라서 r은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정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다? 0이다. 즉 정수 x는 3의 배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정수의 분류 기법이 정수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풀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모르면 나만 손해. 알겠죠? 마치겠습니다.